자체가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이런 비서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걸 몰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걸 제가 알았으면 이걸 방치를 했겠습니까?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 사람이 왜 나오냐 그러는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 후방에 가서 쉬는 것만이 책임이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어려운 선거에 갑옷을 벗지 않고 다시 한 번이 나서서 전선에 서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냐. 정계 은퇴할 것도 아닌데 국정에 참여해서 제도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국의 안정이나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미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홍준표 후보도 나오는데 설령 옮기더라도 일단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차분하게 1년 정도 준비를 거쳐서 해도 괜찮을 텐데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소위 나르는 택시 시대가 2028년부터 이제 현실화되는데 한강 상공을 통해 주 UAM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 진물시에서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웜홀처럼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그럽니다만 그 통행 금지 지역에 그것도 대단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미확인 비행체가 바로 대통령 진물실로 진입했을 경우에 식별, 감별해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모든 계획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용산 기지창 16만 평에 만약 유엔 본부를 유치하게 된다면 여기는 우리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된다면 주변이 유엔 관련 기구나 외교 수없는 그런 마이스 산업의 토대가 되고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동시에 여의도와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여의도를 국제금융센터로 보안법 강화로 홍콩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금융 핵심 기능들을 유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2030 플랜. 1년 내내 그림만 그렸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준비된 후보가 아니라 이렇게 거칠게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 시장과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낸 후보와의 그런 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획기적인 세제 완화 문제가 실제 우리 민주당이 수용을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입법 조치로. 그리고 음마아파트 문제는 50% 정도가 임차인들입니다. 음마아파트 주민들. 임차인들을 500% 용적률로 하면서 전부 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500%게 되면 일단 현재 평균 250% 용적률이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일단 새로운 집에 자기 몫을 받고 추가되는 분을 분양해서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분양자를 굳이 이 집 주인이 꼭 선택한 사람으로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0% 준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되는 게 재초안 문제, 즉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문제가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올 때 20%씩 재초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재개발의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 이 액수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됐건 분양이 누구한테도 분양을 할 텐데 거기에 바로 들어온 사람이 되면 전세금 인상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2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상생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과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5선 도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시카고의 데일리 시장은 5선인가 6선인가 7선인가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의 시카고시를 만든 시장으로 역사는 기록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장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면 대통령 자리보다 더 의미 있게 역사가 기록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그 정치적으로 윤색될 수 있는, 그래서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그분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썩 도움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부산 출마도 고려했었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준비되지는 않으셨겠구나, 최소한. 그분 임기 중에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전임 시장께서 송도 개발에 많이 투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셨으면 빚을 갚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지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 오히려 늘었다. 9조에서 13조 정도까지 늘었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 과정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니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고요.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수용하는 분위기이셨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으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8번 들어갔던데요. 초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요. 마지막 건의사항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격론을 벌인다는 게 사실 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국무위원들이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내려왔는데 계속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민망한 모습이어서 앞으로는 국무회의 분위기가 좀 더 토론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건 분명한 제 바람입니다.